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국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여 오래전부터 기록문화의 전통을 지녀왔습니다. 관청에서 펴낸 역사서를 비롯하여 유교의 경전, 개인의 문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 편찬의 역사를 지니고 있죠. 이 가운데 자국의 국토를 기술한 지지의 편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유형의 지지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지 편찬 전통은 중국에서 먼저 확립되었는데요. 이규경이 기술한 다음 문장은 중국의 지지학 전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지의 기록이 우공에서 시작되었으니 산천의 경계, 토질과 공부를 정한 기록이 간략하면서도 빠짐이 없다. 주례 하관의 직방이 나라의 지도를 맡아서 국민, 재물, 축산, 곡식 등에 생산되는 숫자를 분별하여 이해를 두루 알았고, 대사도는 나라의 토지를 이용하는 일을 맡아 그 등급과 산물을 구분하며 왕을 도와 나라를 편안하게 했다. 또 토훈을 두어 실정을 살펴보게 했고, 춘관의 소사와 외사도 사방의 기록을 담당했다. 중국 지지학의 전통은 우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주례에 따르면 지도를 제작하는 관직인 직방시와 더불어 지지의 저술과 관계된 전문적 관직으로 대사도, 토훈, 소사, 외사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이후에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역사서인 정사에 지리지가 수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후한서의 지리지가 그 시초입니다. 이러한 지리지에는 지명의 변천과 왕조의 지방행정구역, 산맥, 수계, 공람물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방지와 총지를 합하여 방지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적인 범위를 다룬 일통지, 성을 대상으로 한 통지부터 소규모 촌리에 이르기까지 각 행정 단위별로 지지가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 주, 청, 현의 방지입니다. 염장, 염지, 풍경구를 대상으로 한 방지는 일종의 특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애지는 군사와 관련된 지방지입니다. 현재 중국의 방지는 11,000종이 존재하며 전국 고금의 각급 행정구역에 걸쳐 광범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속수작업이나 아예 수정해서 다시 발행하는 중수작업으로 한 시간적 연속성을 지닙니다. 지지라는 명칭으로 방지의 체계가 정착된 것은 남송시대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방지는 청대에 간행된 것이지만 그 대강 절목은 송대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중국 지리지의 유형 분류는 리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대의 기록과 정사의 지리지, 인류학적 지리학, 남방지와 외국지, 수로지와 해안지, 지방지, 지리적 백과전서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율령 국가의 성립과 함께 풍토기가 편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제 형태를 갖춘 지방지가 편찬된 것은 근세에 들어서서입니다. 일본은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 국가였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총지보다는 지방지의 편찬이 압도적입니다. 일본 역사상 문예 부흥기라 할 수 있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는 태평한 시기를 맞이하여 지방지 편찬이 발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지가 대부분 일종의 문화사업이라는 의식하에 간행되었죠. 그리고 명소 안내, 기행기, 여행하면서 적은 도중기 등 다소 전통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의 반개 지지라 할 만한 것들도 많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취미 내지 실용을
주안으로 하는 통속적 일글거리로 볼만한 것이 많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 명나라 학문 체계의 실천과 번치정을 위한 기초자료 정비가 원인입니다. 또 문인의 지식에 대한 갈망이나 에도 시대 후반에 성행한 여행 문화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인쇄술의 발달과 출판의 성행도 지방지 편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군사, 행정적 목적의 전국 지지 편찬이 행해지기 시작했죠. 한국, 중국, 일본의 지리지를 비교해 볼까요? 첫째, 편찬 단위가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1읍이 1읍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행정제도의 중첩적 관계로 인해 주지, 부지라 하더라도 그 안에 몇 개 현의 현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최하위 행정 단위인 현의 규모도 수만 호에 달하기 때문에 일종 읍지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본권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본권 장원인 번을 단위로 하여 작성된 지방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내부에 포함된 군, 촌의 지방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항목과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봉수, 목장, 성시, 읍사례 등의 항목이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상위 혹은 재해 항목을 별도로 두어 지진이나 서리, 한재, 낙석, 메뚜기, 대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수와 운하 등 수로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조운지, 운하편, 하거편, 수리지 등의 편목을 따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인물 관련 항목 중에는 방기, 선석 등의 항목이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지에는 신령을 모시는 신사 항목이 사사, 즉 사당을 대신하고 있으며 사원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고 풍속 등의 항목도 비교적 상세합니다. 그러나 항목의 수가 적고 내용도 간략한 경우가 많죠. 특히 유람기나 여행을 위한 안내기, 그리고 명소기 등이 다수 편찬되었습니다. 셋째, 표현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한문으로 기록했으나 일본에서는 18세기 이후 한문 형태에서 벗어나는 이란 혼용문도 나타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기 등에서 두드러집니다. 넷째, 전형적인 지방지 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12세기 후반경 남송 초에 지방지 체제가 확립되며 한국은 16세기 후반,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지방지 체제가 정착되었죠. 가까운 세 나라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여기까지 한중일 지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